매일 쏟아지는 정치 이슈를 입맛에 딱 맞게 요리해서 드리는 정치 맛집.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어서 오세요. 그리고 오늘은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김의겸 의원님은 쓴맛을 보신지 그 후로 방송 하셨나요? 아니요, 지금 처음 하시나요? 네, 선거 떨어지고 예. 처음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선거 떨어지고 나서 예. 네, 넋 놓고 있다가 예. 엊그제 이제 방송 출연 요청을 받고 예. 아이고 이제 정신 좀 차리고 살자. 긴장 좀 하고 살자. 예. 그런 마음으로 오늘 나왔습니다. 충격이 크셨습니까? 뭐 적지 않았죠. 그래도 뭐 우리 예. 언론인 출신이니까 방송하시는 거야. 그냥 뭐 또 예. 그렇지 친정에 않죠? 네. 오시는 기분일 것 같아. 근데 오늘요 이게 정치 예. 맛집이잖아요. 예. 패널 구성이 너무 예. 치우친 거 아닌가 어떻게 싶은 생각이 치우쳤나요? 예. 왜냐하면 예. 그래도 전에 예. 누구야 우리 김용남 의원은 굉장히 순한 맛 정도인데 우리 김의겸 의원님은 되게 매운 맛일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그렇지 제가 않습니다. 엄청 긴장이 돼요. 그렇습니까? 예. 그럼 뭐 매운맛을 기대하시면 매운맛부터 가볼까요? 어떻게 광복절 특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광복절 특사요. 예. 네. 관심이 지금 다 김경수 의원으로 예. 좀 모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특사 명단을 보면서 예. 실제로는 김경수가 초점이 아니고 예.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와 어떤 그동안 남아있던 앙금 예. 이런 걸 털어내는데 정리를 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닌가 예.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경수 의원을 넣음으로써 예. 끼워 넣음으로 해서 그런 시선을 좀 돌리고 예. 자기 손으로 잡아 넣었던 사람을 자기 손으로 풀어주는 예. 그런 어색함을 좀 풀어내고 또 통합 정치를 한다는 명분도 좀 살리고 또 뭐 김경수 의원이 나아감으로 인해서 야당의 분열이 이루어진다면 뭐 그건 더불어 좋고 예. 그런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린 게 아닌가 그렇게 예.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뭐 광복절 특사는 영화 제목이기도 합니다. 예. 영화만큼 이번에 대규모로 예. 여러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특사에 대해서는 국민 통합이고 화합이고 별다른 정쟁이 없어요. 예. 지금까지 이 특사 가지고 제가 싸운 기억이 거의 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명단 발표 전부터 시끄러웠단 말이에요. 예. 그거는 당연히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이야기고 그 여당 내에서 자충질환으로 일어났단 말이죠. 참 이러면서 이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 민주주의 파괴자라고 예.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하는데 같은 댓글 공작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 훨씬 정도가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왜 그렇게 선택적으로 표적을 잡아서 예.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예. 벌어졌다. 이것도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예.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또 슬그머니 오늘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할 수 없죠 뭐 이런 거던데요. 그러니까 계속 측근을 통해서 네. 의사를 내놓지 한 대표가 직접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예. 오늘은 뭐 직접 반응은 좀 한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조금 한 것 같은데 근데 주어가 없잖아요. 예. 예, 오늘 한 이야기도 뭐 알려진 바와 같이 예. 또 뭐 공감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돼 있지 본인이 이 문장의 주어로 등장하지는 않지 예. 않습니까? 그리고 8일에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고 9일에 이제 조선일보를 통해서 이제 첫 보도가 나갔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이게 뭐 여권 분열이라기보다는 저는 조금 약속 대련의 냄새가 좀 많이 나는 거 예. 아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예. 시선을 좀 돌리려고 했던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좀 듭니다. 예. 진장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조금 아까 우리 김의겸 의원께서 약속대련 이야기를 네. 하셨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관찰한 바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에는 이제 약속대련이라는 거는 가능하지 않은 네. 관계라고 보는 것이 더 정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에 관해서는 두 가지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김의겸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MB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과의 화해를 위해서 그분들을 복권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김경수 지사를 끼워 넣었다.
라고 보는 시선도 있는 반면에 예. 다른 면에서는 정치 공학적인 네. 어떤 그 고려를 통해서 김경수 전 지사를 이제 정치권에 활동하도록 내보내는데 그것만 오롯이 부각되기가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들을 같이 끼워 넣었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분석 중에 어떤 게 맞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경수 지사 저는 이제 사면 복권도 그 당사자가 지은 죄질을 저는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아까 원세훈 원장 댓글 사건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건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흐른 거고요.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에는 그 시간이 얼마 흐르지도 네. 않고 그 선거에 있어서의 여론 조작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이런 정도의 죄질이라면 사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복권을 통해서 그 정치권에 다시 복귀시키는 거는 너무 빠르지 않았나 해서 저는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의 네. 입장에 관해서 지금 제 말들이 많은데 예. 한동훈 그 대표가 장관 시절에 사면은 또 뭐 주도를 하지는 않았겠죠. 예. 그 대통령이 사면 뭐, 복권은 대통령의 예. 고유 권한이니까. 발표는 했죠. 예. 그런데 왜 그때는 해놓고 사면은 네. 시켜놓고 복권에 대해서는 이런 부정적인 입장이냐,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그 계산하고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의심을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입장이 바뀐 거잖아요. 장관 네. 입장과 대통령의 오더를 시행해야 되는 장관의 입장과 당 대표의 입장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 달라진 입장에 따라서 뭐 생각이나 입장은 저는 달라질 수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아직 한동훈 대표의 정치 스타일이나 정치 캐릭터라는 게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이제 그림이 잡히면 거기서 제가 평가를 이렇다 저렇다 할 텐데 아직은 뭔지 잘 모르겠어서 조금은 평가는 지금 유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김종대 의원님은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까지 행보에 대해서는. 글쎄요, 조금 어설프다는 느낌이 네. 들어요. 뭐가 조금 대표면 메시지가 분명하고 네. 이 광복절을 앞두고 좀 비전 있게 자신의 어떤 이미지를 구성해 나가는 기획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측근을 통해 툭툭 던지는데 그것도 또 갈등으로 비춰지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관리는 한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진수희 지금 전 장관께서 한동훈 대표의 스타일을 모르겠다고 하는 예.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네. 이 일단은 다들 국민이 쳐다보고 있고 예. 대표의 첫 일성과 첫 번째 어떤 정치적 행보가 어떨까 궁금해하잖아요. 예. 그런데 모르면 어떡합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이 당면한 이제 정기국회가 있는 와중에서 조금 전열을 제대로 정비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네. 이렇게 한번 국정을 끌고 나가겠다. 이런 어떤 그 미래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뜻밖의 논란. 정말 이건 뜻밖의 논란이에요. 예. 본인도 의도 안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했죠. 네. 예, 본인이 그런 의중이라는 건 측근을 네. 통해 여러 차례 나간 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은 마치 이렇게 간을 본다는 말이 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일단은 어떤 그 학교에 갓 입학해서 어리둥절한 신입생 같은 모습으로 저한테는 비춰져요. 네.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하지 않냐 예. 이런 생각입니다. 예. 신입생이 이렇게 시끄럽게 하나요? 아니 이제 모든 게 신기하고 네. 어리버리하죠. 네. 예, 그런 면에서 조금 아. 정치에 이제 뭐 100일간 비대위원장 했다 그러지만 예. 아직까지는 예. 준비가 덜 된 것 같다. 제가요 정치적으로 미숙해 보인다라는 표현을 아까 그렇게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잘 요약하겠습니다. 우리 진 장관님께서 보이시는군요. 예. 네, 진 장관님께서 저보고 이제 매운맛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하나만 예. 덧붙이자면 아까 원세훈 전 원장과 예. 김경수 전 지사 비교를 해봤을 때 시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 뭐 대법원 판결이 났으니까 그걸 사실로 전제를 하고 인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민간인들의 문제였고 민간인들이 들어간 돈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원세훈 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했고 국민들의 세금을 동원해서 끌어들여서 대선 때 댓글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죄질에 있어서 좀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하기 전에 한동훈 전 장관의 한동훈 대표의 미숙함 앞으로 좀 개선되리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개선의 기미가 안 보입니까? 일단은 지금 갓 인선 지도부를 마무리한 상태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어떤 야당을 상대하기보다는 대통령하고의 관계를 예. 리셋하는 단계로 보여집니다. 예. 본격적으로 정기국회를 앞두고서는 여당의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또 힘 있는 지도자로 올라서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까지 본인도 그럴 필요성을 느끼는지가 의문이고 네. 두 번째는 따라줄 과연 당내 세력 일종의 어떤 자기 기반이라는 게 상당히 열악합니다. 예.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지금 탈당해서 당 만들면 교섭단체가 안 돼요. 예, 그 의원들 다 끌어모아봤자 조국 혁신당 수준일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자리매김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예. 그러면 이제 야당을 상대하는 리더로서의 면모와 품격을 갖추는 건 예. 이게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예. 과연 그 얼마나 좀 제대로 준비가 될 것이냐 이런 면에서 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고 또 어쩌면은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는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관련해서요. 그런 어떤 정치적 미숙을 지금 세 분이 다 말씀하시는데 그 상태에서 본인이 제기한 최상병 특검, 제3자 특검이요. 진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한 말로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찐정아님은 어때요? 지금 상태의 어떤 정치적 역량이라면. 저는 제가 네. 잘 모르겠다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려보면 그 한동훈 대표가 지금 스탠스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그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건지 예. 아니면 출구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한 건지 그 어느 쪽인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새 주위 분들한테는 예. 시간을 좀 더 그 한동훈 대표가 가질 필요가 있다,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진 얘기하는데 장관님의 그 네. 말씀하시는 스타일을 이렇게 관찰해 본 결과는 후자에 굉장히 방점을 두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면 지금도 출구 전략으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짙은 것 같습니다만. 아니 뭐 꼭 그렇게 어느 쪽에 이렇게 무게를 두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닌데 예. 왜냐하면 어쨌거나 지금 김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김종대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당내 기반이 이렇게 튼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현역 의원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분들을 설득해내서 뭔가를 이 당의 그 전체적인 의견을 다수의 의견을 제3자 특검을 추천하는 쪽으로 끌고 가기에는 설득이라는 게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속도를 조절하는 건지 아니면 민주당에서 내는 법안을 새로 그 발의하는 법안 내용에 뭔가 새로운 내용이 많이 지금 추가되잖아요. 새롭게 제기된 의혹 등등 해가지고. 노비설이 들어갔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명분으로 삼아서 이렇게는 못하겠다. 내가 애초에 얘기한 거는 이런 거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출구 전략을 꾀하고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한동훈 대표 본인도 어느 이쪽이다 저쪽이다를 정해놓고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아무래도 이 정치도 전문 영역이다 보니 경험에 따른 노하우가 굉장히 이제 축적이 될 필요가 있는데 당 대표 정도 할 정도면 그러기에는 이 맷집이랄까 이런 게 아직은 너무 약해 보여서 저는 굉장히 불안불안 위태위태 바라보는 제 입장에서는 좀 그래 보여요. 근데 이 정권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이 이인자거든요. 언제 그 뭔가 급소를 당할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 노태우 옛날 민정당 대표가 전두환 대통령 아래서 얼마나 숨죽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87년에 6월 6.29 선언으로 확 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치를 해나갈 거냐. 저는 그렇게 하면 한국 정치에 명함 못 내민다고 봐요. 지금은 이미 대중들이 직접 평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때와 다르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승부수는 제가 보기에 9월 정기국회예요. 여기에서 정책적 역량 또 정치적 비전 이런 걸 가지고 집권 여당의 에너지를 이렇게 빌드업 해나갈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어떤 무대가 주어졌고 여기서 검증 받아야
다음에 차세대의 이제 대선 후보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발판이 마련이 그 됩니다. 말씀은 제3자 특검과 연관이 있는 건가요? 제3자 특검에 대해서도 여기서도 저기 만약에 민주당이 뭐 로비설을 더 넣어서 더 강화된 법안을 내면은 출구가 있어가지고 적절히 거부할 거라고 보지만 그렇게 간단치 않을 겁니다. 개혁신당이나 다른 민주당 일각에서는 지금 한동훈 특검안을 발의하자는 예.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만약 그 상황이 되면 참 대략 난감한 그렇죠. 입장이 그러니까 될 수가 있을 것 제가 같아요. 보기에는 제3자 특검을 민주당에서 받거나 예. 아니면은 다른 야당들이 연합해서 예. 또 다른 어떤 투트랙으로 제시를 하거나 예. 이랬을 때 한동훈 위원장은 응답을 해야 되거든요. 예. 지금의 민주당 안 같으면 출구 전략이 되죠. 예. 그러나 만일에 다른 예비안을 준비해서 한동훈 위원장과 같은 의견의 특검안을 내겠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예. 저는 그때 가서 답을 못 할 거라고 봐요. 예. 그러면 결국 검증해서 실패하는 것이죠. 예. 김 의원님은 특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특검 문제는 지금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예. 그 안에 대해서 이미 천하람 예. 원내대표가 지금 운을 띄우지 않았습니까? 예, 내겠다는 그리고 거죠? 네, 예. 내겠다는 걸. 그리고 오늘 저녁에 지금 모이죠 원내대표들끼리. 예. 저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전격적으로 민주당이 이 문제를 수용하는 쪽으로 예. 갈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랬을 경우에 한동훈 대표의 입지가 대단히 좀 궁색해지는데 예. 글쎄요. 처음에 이 문제를 출마 기자회견을 할 때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까? 그때만 해도 한동훈 장관이 대표로가 되는 과정에서는 어떤 대중적인 인기, 스타와 같은 그런 떠오르는 예. 이미지 이런 걸 가지고 그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그걸 먼저 자신의 대표 상품으로 내세웠는데 막상 대표가 되고 나서 현실 정치에 맞닥뜨리니 정말 녹록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점점점 좀 톤다운을 시키고 있다. 그렇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의지는 있습니까? 보시기에 의지는 있습니까? 저는 못 밀어붙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만일 그걸 밀어붙였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김용현 경호실장을 국방부 장관을 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차상병 문제와 예. 관련돼 있는 건데. 그렇게 보십니까? 네. 그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예. 그 예. 네. 그 얘기가 더 궁금합니다. 어떻게 그래요? 보세요, 김 의원님은? 어, 지금 갑작스러운 인사의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예. 두 분을 구속시키고 예. 또 문재인 대통령 현직 대통령과 투쟁을 해서 여기까지 오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 직위를 어떻게 공격해야 되는 건지도 잘 알지만 또 그 약점을 본인이 잘 알고 있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상병 특검이고 예. 또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지금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특히 지금 국방부 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특히 군사법원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코너로 몰린 게 군사법원에서 통신조회를 다 허락을 해주지 예. 않았습니까? 예.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영장을 발부해 주는 거나 똑같은 효력을 예. 발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지휘 감독하는 군사법원에서 영장을 저렇게 마구 예. 말하자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마구 발부를 해주니 이렇게까지 몰렸다. 예. 신원식 장관으로 통제가 안 된다. 그런 장악이 안 배경이라고 해석을 된다라고 하시는군요. 해서 저는 이제 김용현 예. 경호실장을 국방부 장관을 보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민간 법원에는 통제가 안 되지만 국방부의 군사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법원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그 군사법원 운영위원회라는 걸 통해서 국방부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예.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김용현 장관이 지금 국방부 내에서 또 군사법원 내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을 수습하라. 예, 잠시 광고 듣고 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예. 자, 아까 김의겸 의원님 말씀하시다 말았는데요. 일단 갑작스런
외부에서는 도대체 왜 저럴까 했는데 그것이 국방부에 대한 어떤 통제가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일단은 군사법원에서 사실상 영장을 발부해주는 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치명적인 급소와 관련된 내용들이 예. 있기 때문에 군사법원을 한번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그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는 지금 주요 인사, 군 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심리적 동요, 불안 이런 것들을 좀 가라앉힐 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김용현 실장이 전 투입이 됐다고 예. 그렇게 봅니다. 예. 그 윤 대통령 전화번호에 대해서 그 영장 신청하는 공수처입니다. 아니 그 다른 예. 네 그건 저 공수처고 지금 통신 사실조회 이걸 군사법원에서 계속 지금 그거는 여러 건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쭉 이어진 과정을 말씀하시는 네. 거고 네. 최근에 영장이 이제 발부된 데는 그렇죠. 공수처에서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갈라서 봐야 되겠는데 한 가지 이제 그 말씀이 조금 더 이어져야 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곧 9월부터 군의 정기 인사가 예. 착수가 됩니다. 각 군본부가 전부 군 장군, 장교들 진급심사위원회가 소집되는 시기입니다. 예. 그래서 10월에는 군 정기 인사가 진행되는데 이때 법무부연과도 다 포함이 돼요. 예. 그리고 최근에 정보병과에서 아주 국가가 국기를 흔들 만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네. 그 블랙 요원 예. 명단이 유출된 사건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무언가 굉장히 윤 대통령하고 굉장히 그 소통이 잘 될 것 같은 예. 신원식 장관 체제 하에서 예. 국방부가 판판이 밀렸다. 이러고 또 내부적인 관리가 안 됐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경질성 인사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면에서 김용현 경호처장이 장관으로 왔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예. 아시다시피 절대 장관으로 못 올 거라고 예측했던 인물이에요. 예. 일단은 군 재직 사단장 때부터 검증에 문제가 있어서 네. 사성장군 진급에 실패한 전력이 있고 그다음에 용산에 집무실 이전 문제 거의 뭐 본인이 진두지휘를 하다시피 네. 해서 국방부를 쫓아낸 당사자고 그다음에 무인기나 오물풍선의 그 경호의 핵심 구역인 비행금지 구역이 침범당할 때도 예. 한 번도 문책받지 않았고 최근에는 그 최혜병 사건과 관련해서 통화 기록이 무더기로 나왔는데 네. 그 중에서 김용현 경호처장이 간헐적으로 중요한 순간마다 네. 통화 기록에서 발견이 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례로 봤을 때 이걸 다 모아넣어 보면 절대 이분은 지금 장관으로 오실 수가 없어요. 예. 오히려 거꾸로 지금 근신을 하셔야 될 분이에요. 예. 그런데 경호처장으로 온다는 뜻은 뭐겠느냐. 저는 시기적으로 9월부터 군 인사의 준비를 네. 경호처장 중심으로 하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경호처장이 육사 38기니까 그 주변에 또 예비역들이 네. 지금도 기관장으로 앉아 있는 사례가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최근에 조금 군 인사의 개입설이 막 흘러들어온 무렵에 이제는 장관으로 인사권까지 아예 인사를 당신이 인사할 제대로 수. 해봐라. 예, 그래서 예. 지금의 이제 그 군 내에서도 박정훈 대령 같은 거를 정권에서는 아마 하극상 내지는 항명으로 받아들였다면 더욱더 조금 세심하고 치밀하게 통제할 수 있는 예. 어떤 군 인사의 개편 이런 부분이 예고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어요. 예. 경호처장 중심의 인사, 군 인사요. 네. 그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정확히? 뭐 일단 충안고 출신들 잘 나갈 거고요. 예. 그러면서 충안고 사단에서는 이제 막강 파워 집단들이 나올 보다 가능성도 좀 있고. 약간 더 고차원적인 어떤 해석을 받는데. 네, 뭐 그러니까 그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일반적인 인사가 아니고 예. 네. 지금 최상병 건과 관련된 아주 집중적인 인사다. 예. 지금 9월, 10월에 있을 지금 인사 예. 안에도 지금 군사법원과 또 무슨 군 검찰 예. 문제 이 안에 지금 여러 가지 그 지뢰밭과 같은 예.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지금 관리를 잘못하면 어디서 어떻게 튈지 예. 모르는데 군 내부에서는 이미 신원식 장관보다는 김용현 실장이 실세다라고 예. 하는 건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랬을 때 말하자면 신원식보다는 김용현 실장이 가서 직접적으로 군을 관리를 하는 것 예. 이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마음이 놓이는 거 아니겠나 예.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안보실장 인사까지 파급이 됐다는 뜻은 대통령 휴가국 구상의 산물인 것 같아요. 예. 이제 11월에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라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가 예. 제정이 됩니다. 이건 아마 이제 한미일이 소다자주의 작은 나토로 가는 예. 아마 결정판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예. 지금은 외교관이 아니라 안보가 말을 할 때다. 예. 이게 이제 국정의 주된 방향으로 확실히 자리를 예. 잡은 것 같고 올해 그 지난달에 한미일 간의 각서가 체결됐는데 예. 이 각서에 의해 가지고 집대성한 문서가 탄생하는 건데 예. 이거는 진짜 해방 이후 처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서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보 협력의 걸림돌이 되는 역사 문화 문제도 다 해결하겠다. 예. 이게 최근에 사도광산 문제에서 독립기념관장 인사까지 이어지는 일관된 맥락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큰 그림은 있는 것 같아요. 예. 단순한 군에 대한 통제를 넘어서 이제 안보 중심 국가, 안보 국가로서 국정을 이끌어가겠다는 예. 또 어떤 그 동맹의 집단화 이런 부분까지 인사에 다 고려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두 가지. 저는 조금 예. 이의가 있는데 예. 물론 한미일 삼각 협력이라고 해야겠죠. 그걸 군사력을 강화해 나간다라는 건 저도 동의를 하는데 예. 실제로 지금 미국 대선이 지금 한 80여일밖에 안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요즘은 조금 또 뭐 해리스가 또 올라오는 그런 예. 분위기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높게 봐졌던 예.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는 지금까지의 어떤 전통적인 미국의 대외 정책이 완전히 180도 바뀐다라고 예. 하는 걸 전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제가 문재인 대통령 대변인으로서 직접 그 정상회담을 가까이 지켜봐왔던 제 입장에서는 그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전통적인 그 미국의 대외 정책, 외교 정책을 바꾸고 싶었어도 자기를 보좌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공화당 자체가 완전히 트럼프 당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동북아를 비롯해서 미국의 대외 정책이 굉장히 급선회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랬을 경우에 지금 답이 안 나와 있는 상황인데 시험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에 대응해야 되는 안보실장을 지금 바뀐다? 예. 그러니까 네. 바로 그 점이에요. 네. 유럽 국가들이 트럼프 대비하는 국가마다 TF를 다 만들었어요. 우리도 지금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높고 11월이니까 지금 바이든 정부하고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예. 이 한국이나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바로 트럼프 11월 미국 대선에 예. 대한 대비도 되는 거고 예. 나토 국가들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가 오는 나토 이거에 대한 대응 TF를 이미 만들었다. 네. 전에 한번 당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신원식 국방장관이 그 각서에 서명할 때 뭐라 그랬냐면 불가역적인 시스템을 만들겠다. 예. 이게 미국 대선에 대해서도 대비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차기 대선 결과가 불확실하니까 미리 예. 알박기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더 한미 빨라진 거죠. 예. 예. 그렇게 보신다는 그래서 말씀이시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나중에 이제 트럼프로 많이 흔들리더라도 알박기식에- 미리 선례를 남겨놓으면 어느 정도 버티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한미일 삼각 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알박기를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미국이 하고 싶은 예, 미국이 하고 싶은. 의중이 그러니까 지금 있고. 현 정부가 하고 싶고. 바이든 정부는 특히 그렇게 예. 하고 싶어하죠. 예. 근데 지금 그 어제 있었던 그런 이제 오늘 있었나요? 예. 국방부 관련한 인사가 그런 어떤 큰 그림 그 동북아 안보까지 포괄하는 그런 예.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나온 인사라면 저는 뭐 그 예. 오히려 안심할 만한데 제가 그 내부 권부 깊숙한 내부의 이 역학 구조나 사정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하기가 그런데요. 제가 본 거는 이런 거예요. 총선 이후에 총리부터 그 사의 표명하고 그 장수한 장관들을 다 이제 교체하는 거를 기정사실로 발표를 예. 한 것 같은데 그로부터 지금 4개월이 흘렀단 말이죠. 근데 그 안에 바뀐 장관이라고는 아직 청문회를 안 거쳤지만 청문회 했나요? 아직 안 김문수. 아직 안 아직 네, 안 했습니다. 김문수 예. 고용노동부 장관 한 분밖에 안 계시다가 저한테는 이게 오늘 뜬금없는 예. 인사였단 말이죠. 예. 이 국방부에. 그런데 이제 딱 인사들을 보니까 딱 그 회전문 예. 인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이제 야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지금 김종대 의원은 뭐 동북아 안보의 큰 그림 뭐 그 미 대선까지 고려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당장 야권에서 나온 얘기는 여기다 또 최혜병 건을 결부를 시켜서 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갖다 앉힌 데는 그런 오히려 이 고려가 정무적인 네. 고려나 판단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이제 야권에서 당장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랬으면 차라리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최근에 그 블랙요원 정보사령부의 블랙요원 예. 리스트 유출 사건 있었잖아요. 그걸로 해서 좀 국방부 장관이 좀 책임을 지는 문책성 경질 해가지고 이런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되면 신원식 장관 안보실장으로 못 보내는 가죠. 못 가는 상황이 될 가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라도 했으면 국민들이 그래 그럴만하지 그랬는데 그런 얘기도 없이 이렇게 딱 회전문 인사를 하게 되니까 야권에서 당장 나오는 게 이제 그 최혜병 수사하고 관련돼 아까 군사법원 얘기도 나왔고 이제 대통령 통신조회 얘기도 나왔고 그거에 대한 어떤 이 뭐라 그럴까 방패 를 미리 마련하는 차원 아니냐라는 네, 그럴 수도 의심을 있겠네요. 하게 네. 만드는 그래서 제가 좀 바라보는 제 입장에서 진 장관님 안타깝죠. 지금 말씀하셨지만 어떤 이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이해 안 가는 일이 벌어지면 그게 어떤 큰 그림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하는 쪽보다는 어떤 네. 굉장히 표피적인 문제에서 발생했을 거라고 추정하는 어떤 분들이 많아요. 더 세력으로. 근데 김 의원님은 요번에 김 의원님 평소에 어떤 지론과 달리 좀 큰 그림으로 이 어떤 인사를 보셨는데 아니 그런데 예. 정보사 블랙요원 유출에는 신장관 책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거기서 사단장하고 여단장이 맞고 소전이 벌어졌는데 예. 그 여단장이 신원식 장관 동기생입니다. 예. 그래서 하극상 얘기. 예, 그래서 하극상 얘기가 나오는데 그 자기는 신장관하고 얘기하겠다고 여단장이 얘기하니까 사령관이 어이가 없어진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여단장 동기생 진급에 신장관이 역할을 한 걸로 지금 예. 언론에서는 의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믿고 저런 하극상 하는 것이다 하면은 저기 바꿔줘야 되는 게 네. 맞습니다. 너무나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미국 대선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마무리 그 수건을 다 청소하겠다는 건 우리나라만 나온 얘기는 아니니까 예. 이런 면에서 그냥 내치는 것보다는 이왕 가서 각서를 서명한 당사자가 예. 여기까지는 끝내고 나가야 되겠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안보실장으로 하되 굉장히 단명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왜냐하면 그 용도가 제한적이라면. 예. 더군다나 군인만 했지 외교를 뭘 합니까? 예. 정보를 합니까? 예.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안보실장 뭐 밥 먹듯이 갈아치운 정보 아닙니까? 평균 재임 기간 9개월입니다. 예. 그 정도는 시켜줄 수 있는 거죠. 예. 그 인사에 대해서는 뭐 각자 어떤 가지고 계신 의견들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어떤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독립기념관장 뭐 이런 인사는 굳이 왜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굳이 왜가 예. 아니 저는요 예. 이 정부의 어떤 주요 인사에 대한 사상 검열위원회 비밀 조직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한 명도 아니고 예. 국가인권위원장, 예. 독립기념관장, 한국학중앙연구소장, 동북아재단 이사장 예. 전부 극우 인사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올 수 있는. 예. 이건 뭔가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다 기획하고 정리를 해준 거 아니냐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연히 이렇게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예. 아니, 저는 다른 자리는 예. 모르겠는데 독립기념관장 자리는 지금 광복회 회장을 이종찬 예. 회장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종찬 회장님이 누굽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굉장히 막역한 오랜 그 인연으로 맺어진 관계인데 그리고 정치 경험 전혀 없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에 바로 대선 주자로 뭐 일종의 연착륙이죠. 하게 만든 데에 한 분이잖아요. 예. 역할을 하셨던. 그런 분이면 그런 분이 광복회장으로 계시면서 이제 독립기념관장직을 새로 그 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좀 예. 소통을 충분히 하고 예. 광복회장님의 의견을 좀 들어서 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그 이종찬 회장님이 3번이나 서신을 예. 보냈는데도 그것을 읽고 나서 씹었는지 아예 읽지도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하셨는데도 그 전혀 고려에 없이 이런 인사를 했다는 게 전 그게 되게 그래서요. 제가 그래서 불필요한 논란을 만든 게 예. 안타깝다. 왜죠? 근데 왜 저럴까요? 근데 이 부분도 이제 그
어떤 역사를 주변화하면서 예. 한일 관계를 운명 공동체로 끌고 가는 기획의 일부라고 예. 봐요. 그런 점에서 내일 모레 대통령의 8.15 경축사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제 두고 보시면은 그 아마도 이번에 경축사에서는 안보를 굉장히 강조할 겁니다. 예. 한미일 안보 협력 이런 걸로 완전히 깔아버릴 것 같아요. 이건 제 느낌인데. 예. 그러면서 옛날에 나토가 구성이 될 때 49년도인데 그때부터 50년대 초까지 유럽 국가들의 역사가 대부분 정리됐거든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 프로그램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미를 운명 공동체로 만들겠다는 게 대통령의 일관성이고 예. 거기에서 일단은 요소의 제1열에 이 다 역사 뒤집기하고 또 역사를 갖다가 수탈하겠다는 일본 우익하고 플러그를 맞춰나가는 예. 코드를 맞춰나가는 이런 식의 어떤 거에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어떤 그 일관된 방향이자 네. 집단 사고인 것 같다. 예. 그래서 전 다 검열해서 보낸 거라고 봐요. 예. 굉장히 좀 맞으면 거대한 그림이 있고 예. 네. 그런 그래서 계획안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습니다. 주도면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총선 지고 나서 예. 훨씬 더 보호 본능, 생존 본능 이런 게 예. 동물적인 그 본능이 먼저 지금 전 작동하고 있다고 오늘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